112. 그래서 부식이 그만둔다는 그 나와 다르다. 무슨 소리고. 검사가 부식. 이게 정말 그러네. 김동근 1일날 기자 이거 안 하고 시민과 대화나 가서 촬영했다니까. 시민과 대화를 1일 하고 있어요. 기자회견에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언론보도 팀장 신형식입니다. 고향 특례시 비전 발표에 참여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향 성공시대, 시민 행복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이딜 2035 대안 발표를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고향 특례시 미래에 대한 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지난 2년에 정말 감사드리고 2년을 약속하는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고 함께 오신 108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된 지가 올해로 10주년입니다. 곧 110만도 바라봅니다. 하지만 도시의 몸집이 커지는 동안에도 행주산성, 일산호수공원, 자유로, 킨텍스, 산업구조 등 고양시의 뼈대와 근육에는 10수년간 일탈 성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취임 후 도시의 가장 기본부터 투자했습니다. 창릉천은 고양시에서 가장 긴 고향의 대표 하천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개발, 관리 계획이 없어 물길은 메마르고 도시와 어우러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창릉천을 본연의 하천으로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습니다. 총 3,200억 원이 투입되는 통합하천 정비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킨텍스 인근은 어떻습니까? 호텔, 쇼핑몰, 기업이 들어서야 할 소중한 땅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섬처럼 고립된 킨텍스와 주변 인프라를 연결하기 위해 지하 복합 공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3전시장과 킨텍스 앵커 호텔이 건립되면 고향은 K-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도시를 향한 구호와 희망 공문이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만성화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년 저와 직원들이 국내에서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일산 테크노밸리 등지에 6조 4천억 원, 112만 평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해냈습니다. 고양시는 시민들이 고향 이상의 애착을 가진 우리의 터전입니다. 시민들의 큰 애정만큼 고양시를 제대로 예우하자는 것이 지난 2년의 목표이며 노력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열정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닿길 바랐고 올해 2주년 시정평가에서 72.9%의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108만 시민께서 함께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향의 생활 인구, 생활 면적, 생활 권리 세 가지를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100만이 거주하는 도시를 넘어 고향으로 출근하고 고향에서 쉬고 고향에서 소비하는 1000만이 찾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영국 BBC는 고향을 세계의 뛰어난 5대 도시로 소개했습니다. 녹지, 하천, 습지가 면적의 50% 이상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고향은 수도권 2,500만 명이 근교에서 생태, 치유, 문화, 경제의 빅4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수도권 대표 감성 힐링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개발지로 남아있던 한강하구는 미래의 열쇠입니다. 그만큼 고향의 잠재력도 열립니다. 한강으로 통하는 고향을 만들겠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자유로 지하고속도로를 추진하고 단절된 하천을 한강과 연결해 도시의 생명줄을 트고 한강하구와 장습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강의 길목이었던 행주나루의 영광을 되살리겠습니다. 선착장과 마리나를 조성하고 백길과 수변 산책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근교 가장 가까운 한옥 마을을 행주산성 일원에 조성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2대 특구를 유치해 규제로 좁혀진 고향의 경제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이 잠재력이 있는 땅을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 AI 로봇, K컬처까지 4대 첨단 특화 산업으로 채우겠습니다. 한편 앞으로 고향 경제 자유구역 535만 평을 포함해 일산 테크노밸리, 고향 방송 영상밸리, 창릉 자동용지 31개 지식산업센터에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고향투자청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천억 원의 고향 미래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고향 최초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COP33 등 국제 환경 행사를 유치해 기후 산업을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의 순환경제, 물 재활용의 리워터시티, 친환경 에너지의 저탄소 경제까지 3대 에코테크를 선도하겠습니다. 고양시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독립, 결혼 등 인생의 전환기마다 고양시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지금 고양시의 10대, 20대는 사는 곳에서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교육부터 바꾸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국가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단순히 고교 졸업생, 대학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배출하는 인재 경영 시스템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영국의 킹스 칼리지, 미국의 드렉셀 의과대학 등 5개 명문 외국 교육기관과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사고 못지않는 자율형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고양시 주력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향은 전국적인 글로벌 명문 학군이 될 것입니다. 고향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는 선순환 경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자리, 결혼, 출산, 양육까지 가족의 탄생과 성장은 혼자에서 셋이 과정에 이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곁에서 신발소, 돌멩이처럼 불편한 부분들을 걷어내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민관, 공동협의체를 출범해 관내, 아동, 가족 인프라가 한 몸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의료, 양육, 직장 등 생활 환경을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잃어버린 휴식과 여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중 서울 출근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고양시민 평균 통근 시간은 45분 이상으로 도 평균보다 5분 많습니다. 1년에 약 2일을 길에서 더 소비하는 셈입니다. 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양 시민의 잃어버린 2일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고양 은평선 신분당선 연장, 인천 2호선과 9호선 급행 연장, 3호선 급행 추진으로 고양의 대동맥을 완성하겠습니다. GTX A권역과 시내 신규 주택지역과 주요 역사관, 버스 노선 확대로 교통 대동맥을 보완할 모세혈관을 넓히겠습니다. 고양시는 생활권에서 숲 캉스, 물 캉스 누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하천변 산책로를 확대하고 1인당 녹지 면적을 현재 7.4평방미터에서 9.7평방미터까지, 체감 면적 12.8평방미터까지 늘리겠습니다. 이색적 조경과 수목을 갖춘 가든시티 고양 만들겠습니다. 보행로의 기준을 확 바꿀 보행정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간판 정비와 인도폭 확대, 대형 보도블록 도입 등 통합 공간 개선 사업으로 거리를 걷는 재미와 편안함을, 건강을, 웰빙, 행복까지 아우르는 웰리스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고양시 주민등록이 곧 평생 웰리스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헬스, 마음, 노후, 일상케어의 4종 케어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선도적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문제에 빠르게 응답하는 초연결, 초저지연, 초지능, 초실감의 4초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양시는 작년 데이터 기반의 첨단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민원, 교통, 미세먼지 등 각 분야에서 스마트 인프라를 늘려 혜택의 격차가 있던 스마트 기술의 공공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돌봄, 치매 등의 AI 기술을 접목, 스마트 기술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꾸겠습니다. 노후대 1기 신도시는 제도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올해 특별법 발의에 이어 약 6,000에서 9,000호의 선도지구 지정으로 주거환경 정비의 길이 열린 만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통합해 미래타운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재개발보다 사업기간은 단축하면서 주민을 위한 기반 시설은 확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며칠 전 고향 시민에게 큰 안타까움을 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10여 년을 기다려온 CJ 라이브시티 사업이 무산된 것입니다. CJ 라이브시티는 경기도 추진 사업으로 원자재 가격급 등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체 상금 감면, 완공기간 연장 등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경기도 측에서는 법률 자문 결과 사업 종료 임박 등에 따라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약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공영개발을 통한 사업 재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만큼 고양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K콘텐츠의 거점이 될 본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중첩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창살에 무력하게 갇혀왔습니다. 스스로 발전의 의지를 적기도 했습니다. 그럭저럭 살기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 도시를 서서히 병들게 했습니다. 자족도시를 향한 활로로서 마련했던 경제자유구역 추진마저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각에서는 반신반의의 시선 혹은 회의감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길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랜 패배가 상실감을 떨쳐내고 가장 가감하고 진취적인 도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의 고통과 비판이 있다면 제가 오롯이 안고 가겠습니다. 고향의 위대한 변화를 위해 일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끈기 있게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님 여러분들과 언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가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경기도민부 이성희 기자고요. 오늘 시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고양 2딜 2030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네. 네, 뉴스페인 오창훈 기자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당시부터 시민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언론인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저기 먼저 드셔갖고 옆에.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김현수 기자인데요. 좀 전에 좀 언급해 주셨던 그 CJ 라이브시티 사업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경기도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서 좀 많은 기대감이 사라졌는데 시장님께서 방금 또 긴밀한 협력을 통해 또 뒷받침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계획 갖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분 또. 네, 여기. 미디어이슈 최양준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국외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출장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일부에서 그 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매일신문의 인천일 본부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줄곧 경제 자유구역, 테크노밸리 등 고양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주력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족기능 도시란 짧은 단시간 내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아마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그 정책이 과연 앞서 밝혔듯이 자족기능 도시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민들을 위한 자족기반 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순번을 만약에 정할 수 있으면 몇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질문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말씀해 주신 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딜 2030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딜 2030은 어떻게 보면 뭐 이니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카노미 고양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고양이 개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에브리타임 고양, 그리고 에피소드 고양, 이터널 고양, 이런 어떤 개념 속에 우리 기억을 하실 겁니다. 미국의 가장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뉴딜 정책이라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고양시가 저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 자체가 다른 어떤 지역하고 비교하더라도 어려운 여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하는 차원에서 뭐 딜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전환이고 변형입니다. 뭐 딜의 영어의 순수의 의미는 거래다,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고향으로 나가기 위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 5개 분야, 한 20개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서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스피너스 말씀하신 시민 소통 얘기하는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임기 초기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우리 고양시가 동사무소가 전국의 최대 규모입니다. 44개입니다. 물론 뭐 우리보다 더 큰 도시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거는 뭐 방역시급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특례시 네 군데에서도 우리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44개 동을 제가 2번을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하고 끊임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고민을 해왔던 거고요.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아마 2년간 동안 다녔던 행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고민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런 거 자체가 각각의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다 아시지만 우리 고양시에 하루 민원을 떠나서 1년간 민원이 100만 건 가까이 됩니다. 제 기억에는 한 80만 건 가까이 되는데 그런
많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다 하겠습니까? 시장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그 가중치와 그 비중을 감안해서 직소 민원을 해서 제가 직소 민원을 매달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 만나서 뭐 3건 이상으로 지금 진행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분이 제기해서 제가 선거 기간에 또 현장을 직접 갔던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거기에 킨텍스 주변에 사거리에 그 원형 육교를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원형 육교를 철거해 달랍니다.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 원형 육교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녀오시면 어느 정도 규모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봤는데요, 멋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거기 횡단보도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육교가 갖고 있는 부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시간입니다. 이게 횡단보도가 더 짧고 뭐 편하다는 이유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횡단보도가 육교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이유 말씀드릴까요? 거기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올라가면 전혀 시간적인 부분에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그 원형 육교 자체가 굉장히 곡성미도 있고, 그거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육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언론에도 거기 제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눴습니다. 아시죠? 우리 고양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저지대입니다. 한강의 홍수위가 만약에 7.6m 높이로 홍수위가 됐으면 우리 고양시는 그대로 제방이 없고 저렇게 차단이 안 돼 있다면 무려 50%가 다 침수됩니다. 이게 그만큼 저지대에 놓여져 있는 고양시인데, 지금 최근에도 그렇고 제가 취임하고 이후에 펌프장을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면서 그 확대된 펌프장에 의해서 지금은 웬만한 빈도, 20년 빈도는 이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펌프장을 무한정으로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까 시민들의 반응 얘기하셨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그냥 우리 이번에 시정 여론조사 나와 있는 것처럼 시정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잘하고 있다가 72.9%입니다. 이게 뭐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해되시겠지만은 뭐 그 여론조사 내용이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J 라이브시티 말씀해 주셨는데요. CJ 라이브시티의 협력 얘기와 그 다음에 대책 강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CJ 라이브시티는 여기 계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가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저 진행하기 시작할 때 그 사이에 우리 또 아시겠지만은 모 회사가 그걸 한다고 했다가 그 소송으로 다시 이제 찾아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된 것이 CJ 라이브시티입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경기도가 모든 것을 진행해 왔죠. 그리고 그 부지에 해당되는 것도 다 경기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그걸 빨리 하고 진행되기를 바라서
한류청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CJ 라이브 시티에도 그런 얘기하고 경기도에도 그걸 빨리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지체 상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 조치를 사실 경기도에서 국토부가 그 TPF 조정위원회의 얘기를 듣고도 사실은 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도 그 검토를 했지만은 감사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 사실은 대략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같이 긴밀하게 협력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같이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걸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공개발 개념으로 접근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기도가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외 출장 성과와 생각. 뭐 국외 출장은 이거 매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성과는 많았습니다. 뭐 여기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이해되실 것 같고요. 제가 취임할 때 기자회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는 취임하기 전에 기자회견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여기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결제하는 저 시장 안 되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밖으로 나가서 세일 잘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고양시가 앞으로 배드타운이 아니고 정말 기업 도시가 되고 자족성을 갖추고 글로벌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여기에 앉아서 결제만 하고 있으면 그 일이 다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일즈맨으로 나선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세일즈맨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처음 만들 때도 다들 어렵다고 얘기할 때도 저는 그 세일즈로 사실은 풀어낸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접경지역에 있는 도시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우리 고양시가 대도시 중에서 교육발전 특구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접경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걸 어필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한 100억 정도 우리한테 지원을 해서 교육발전 특구 만드는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주요 성과 얘기를 꼭 말씀하시니까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투자 유치 규모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투자 유치가 6조 4천억에 이를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5년 우리 고양시에서 우리 UCLG라고 전세계 지방정부연합회 아시아 태평양지구 총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열도록 됐는지 말씀드리면 이웃시에서 작년에 열렸습니다.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열렸을 때 제가 직접 가서 우리 고양시에 총회를 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고양시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게 우리 만약에 그때 당시에 준비했던 데가 콩민시입니다. 콩민시가 하겠다고 벌써 거기에 작업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도 만났고 그 이후에 그런 뜻을 미리 밝히기도 했고 현장에 가서 발표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이제 내년에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 난양공대, 미국 명문 크린 루트란 고등학교, 뭐 아까 말씀드린 킹스 칼리지,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곳곳에 있고요. 영국의 식품 연구소인 캠프덴 우리라는 여기 한국 본소
설치하는 거고요. 룩셈부르크 요번에 아시죠? LIH라고 해서 우리 그 보건원이 우리 고양시에 분원이 만들어집니다. 그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제 제가 대사관 개소 세레머니에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클레이 우리 세계총회 우리 이클레이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우리 지속 가능한 도시 연합입니다. 이게 도시가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전 세계 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브라질에 가서 발표도 했지만은 앞으로 이클레이도 우리 고양시에 한번 총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갔던 그 꾸리찌바 그 도시는 전 세계가 아는 꿈의 도시다 얘기도 있고 환경 도시다, 친환경 도시다, 생태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생태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교통으로 탄소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가 있다면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다는 거. 거기는 쓰레기를 들고 가면 야채로 바꿔줍니다. 여기는 쓰레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이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활동 안 하면 시장이 이 고양시에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국외 출장이 있는 국외 출장은 문제가 있고 국내 출장은 괜찮다. 이것들이 벌써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는 이제 하나로 가고 있는 체제이기도 하고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만들어내려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해외에 많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그런 부분을 토대해서 생활 밀착형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하기를 바라고 발표를 그렇게 많이 안 했을 뿐이지 워낙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얘기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중심에 나오니까 마치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부분의 내용들이 잘 진행되니까 그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고양시에 그동안 계속 얘기됐던 아까 약간씩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고양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만 행정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노후도 안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갖춰서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새로운 고향형 돌봄 체계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면 아이 키우는데 문제 없어서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많이 합니까? 경제적으로 문제 없으면? 제가 보니까 주변에 경제력이 있는 집이 경제력이 있는 청년들이 대려 결혼을 늦추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어디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경제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 출산과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캠페인 겸해서 고양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금 민관 협력 체계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 2024년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우리 고양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뭐 우리 곳곳에 아주 우리 세밀하게 우리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육아 나눔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주택 출산가구 그 전월세 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고양시만이 있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가 첫째는 저기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맞습니다. 다섯째가 1000만 원입니다. 고양시는 그래서 인구가 많아서 이걸 또 절대로 높일 수 없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이런 가족 친화 정책을 통해서 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아침 일찍 기도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우리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잠언에 나와 있답니다. 제가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까 우리 생활 밀착력 중에 아주 쉬운 얘기로 요즘 우리 고양시에 저 어싱이라고 아시죠? 황토끼를 만들어가지고 산책하시는 분 많은데 곳곳에 만들어졌습니다. 곳곳에. 그리고 또 우리 그 보행로가 편하고 보행하기 즐거운 그런 공간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형, 중대형 우리 그 보도블록 도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번에 다 못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뭐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잘 지금 정비되어 있는 보행로 일부러 뜯어서 그렇게 만들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잠깐요. 모두 하시겠습니다. 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오찬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 좀 바꾸고 그래야지 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런 감사의 의미로 고양회관에서 오찬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양회관으로 오셔서 제가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